점점 서구 언론에서 한국 병역제도에 대한 비판 보도가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 국무부는 상황을 파악해보고자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한국 전문가들과 면담을 진행하지만 이 면담에 참석한 미국 관료들은 오히려 당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한국 전문가들이 공개한 병역제도의 진실이 무엇이길래 이리 충격적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월튼입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23살이죠. 이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청년 포럼에 참가하게 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방콕의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서 저는 호텔 로비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각국에서 온 청년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화제는 어느새 아시아 각국의 군사 시스템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평소 평화주의적 성향이 강했고 군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국 남자들은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21세기에 아직도 총을 들고 군대에 가야 한다니 얼마나 시대착 오적인지 몰라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말에 몇몇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온 친구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군복무 의무가 없는 나라에서 자란 저희에게는 한국의 병역 제도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구시대적 관습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중국 외교부 차석 참사관인 천리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맞습니다. 에밀리 씨. 한국의 병역제도는 정말 안타까운 냉전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천리화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묘한 날카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젊은 두뇌들을 군대라는 틀 안에 가둬두다니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천리화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가진 잠재력을 생각해보면 더욱 안타깝죠. 그들이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중국이나 미국의 동년배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까요? 저는 천리화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정말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점점 한국의 병역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리화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 때문이었죠.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현대 전쟁은 더 이상 인해 전술이 아니잖아요. 저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말했습니다. 기술과 정보가 중요한 시대의 젊은이들을 군대에 가둬두는 건 정말 시대착 오적이에요. 인공지능과 드론이 대세인데 말이죠. 천리화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한국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는데 말이죠. 저는 그 말에 완전히 설득되었습니다. 평소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한다고 자부했던 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천리화의 말은 너무나 매끄럽고 설득력이 있어서 저는 의심 없이 그의 관점을 받아들였습니다. 로비에 앉아있던 다른 참가자들도 저희 대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일에서 온 학생은 맞아요. 독일도 징병제를 폐지했거든요 라고 말했고 프랑스에서 온 친구는 한국 청년들이 정말 안타깝네요 라고 동조했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지적이라고 자부했던 저였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는 제 성격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천리화의 말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저는 한국의 병역 제도가 정말 구시대적이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병역 제도에 대해 간단히 검색해봤습니다. 하지만 피상적인 정보만 훑어봤을 뿐 깊이 있게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태국에서의 포럼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서울국제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아시아 청년들의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거였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여행에 대해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의 군사적 분위기나 억압적인 사회 구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공항의 최첨단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보면서 이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왜 아직도 구시대적인 병역 제도를 유지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여전히 제 편견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포럼 첫날, 저는 한국 국방부의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국방청의 김 과장이었는데 그는 현대 한국 병역 제도의 혁신과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예의상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병역 제도는 단순히 군사훈련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병역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여 복무 중인 장병들이 최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나타난 통계 자료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한국 인공지능 복무 병사들이 국제 사이버 해킹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뉴스 헤드라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런 정보를 전혀 몰랐어요. 미국 언론에서도 이를 충격적이라고 보도했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예비군 시스템을 통해 민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군에서 먼저 교육하고 전역 후에는 이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병역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천리화가 말했던 창조적 두뇌의 억압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창조적 두뇌를 더욱 발전시키는 시스템처럼 보였어요. 발표 중간에 나온 또 다른 통계도 놀라웠습니다. 한국 대기업 신입사원 중 상당수가 군복무 중 습득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채용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이런 데이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현재 한국군은 드론 조종,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의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총 들고 행군하는 군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패널 토론 시간이 되자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제가 묻자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김도윤 교수라고 소개했는데 카이스트 출신으로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젊은 친구가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김도윤 교수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병역은 더 이상 총 들고 행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는 국방과 기술을 완전히 융합했어요. 군복무는 이제 기술혁신의 훈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도윤 교수의 말에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병역에 대한 모든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은 현재 복무 중인 장병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김도윤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대부분 국내 주요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팀으로 스카우트되었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것은 천리화가 말했던 창조적 두뇌의 억압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거든요. 오히려 창조적 두뇌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또한 한국군의 드론 기술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교수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모두 복무 중인 젊은 장병들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들은 군복무를 통해 최첨단 기술을 배우고 동시에 자신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아있던 천리화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는 표정이 굳어져 있었고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천리화는 한국을 그렇게 비하했을까? 진실을 몰랐던 건 나였는데. 한국의 병역제도는 단순히 국방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김도윤 교수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 전체의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식 병역제도의 핵심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접할 때 저는 항상 표면적인 것들만 보았던 거죠. 한국의 병역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의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군복무 중 습득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들은 군복무를 장애물이 아닌 기회로 활용한 것이죠. 저는 점점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특히 천리화의 말을 그대로 믿고 한국을 비판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병역제도는 개인의 성장과 국가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스템입니다. 김도윤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해요. 패널 토론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천리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천 참사관님, 방금 들은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리화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글쎄요, 아직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천리화도 자신의 말에 대해 확신을 잃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들을 보니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다르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천리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제가 얼마나 쉽게 편견에 휘둘렸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되었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한국의 병역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편견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호텔방에서 밤늦게까지 인터넷 검색을 하며 저는 한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진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색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특히 한국군의 기술 혁신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럼 주최 측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병영 체험 행사가 있다는 것이었죠.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망설임 없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부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대 안에는 최첨단 컴퓨터실과 연구시설들이 있었고 젊은 장병들이 진지하게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통신병으로 복무 중인 이준호입니다. 21살 정도로 보이는 한 장병이 저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준호가 저희를 안내한 곳은 사이버 보안 교육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복무 중인 장병들이 해킹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와, 이것은 정말 대학원 수준의 연구가 아닌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군복무를 하면서 동시에 최고 수준의 기술 교육을 받고 있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무 복무 중에 사이버 보안 자격증을 4개나 땄습니다. 제대 후에는 삼성전자에 지원할 계획이에요. 저는 완전히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천리화가 말했던 창조적 두뇌의 억압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거든요.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최고의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병역제도는 단순히 국방 의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군복무가 끝나면
저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추게 될 거예요. 다른 장병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드론 조종을 배우고 있는 김상병은 전역 후 드론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는 박일병은 여기서 배운 기술로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이 친구들은 군복무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시간 낭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예비군 연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역한 선배들이 현역 장병들에게 실무 경험을 전수하고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것은 정말 완벽한 네트워킹 시스템이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병역 제도는 단순히 군사훈련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대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이들이 전역한 후에는 각자의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발전을 주도할 것입니다. 체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의 병역 제도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완전히 깨달았거든요. 특히 천리화의 말을 그대로 믿고 한국을 비판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의 병역 제도는 억압이 아니라 기회였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대가 청춘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편견에 휘둘렸는지 깨달았습니다. 병영 체험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바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한국의 병역 제도는 무기가 아니라 가능성이었다. 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군대가 청춘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고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한국의 병역 제도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놀랐어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군복무 경험자들을 우대하고 있었고, 그 이유는 단순히 훈련된 체력이나 규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군복무 중 습득한 기술적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팀워크 경험이 기업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시간 낭비와는 정반대의 현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도윤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직접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교수님은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고, 저희는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제 병영 체험은 어떠셨나요? 김도윤 교수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감정을 털어놓았어요. 교수님,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도윤 교수님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같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해외에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시스템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아마도 일부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축소하거나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에 저는 천리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경쟁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강점이 부각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쉽게 조작된 정보에 속아 넘어갔는지 깨달았습니다. 천리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의도적으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리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었어요. 한국의 병역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김도윤 교수님이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미래 인재 육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만의 독특한 강점이죠.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동시에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섣불리 판단했어요. 특히 다른 사람의 편견 어린 말을 그대로 믿고 한국을 비판했던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합니다. 김도윤 교수님은 따뜻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에밀리 씨. 중요한 것은 진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제 에밀리 씨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들은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기회를 얻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계속 썼습니다. 한국의 병역제도 뒤에는 이런 기술과 인내와 질서가 숨어 있었다. 미국에는 없는 체계적인 시스템이었다. 나는 정말 무지했다. 그날 밤 저는 천리화에게서 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에밀리, 내일 공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의외였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천리화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이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모습 대신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그와 공항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한국의 병역 제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리화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포럼에서 들은 내용들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군요. 저는 그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그토록 확신에 차서 한국을 비판했던 천리화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다니요. 참사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더욱 부끄럽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편견에 휘둘렸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보다는 일방적인 시각에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천리화가 계속 말했습니다. 경쟁국 입장에서 한국의 강점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도 있었고요. 그 순간 저는 천리화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도 저처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나서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의 병역 제도는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표면적인 정보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실제로 체험해보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천리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군사와 기술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결합시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런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였거든요. 에밀리, 앞으로는 어떤 나라든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요. 천리화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저처럼 편견에 사로잡히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참사관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둘 다 좋은 교훈을 얻었네요. 이제는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공항에서 헤어지기 전에 천리화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주세요. 제가 그들의 노력과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경쟁국의 외교관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편견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김도윤 교수님께 마지막 인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진실을 알리겠다고 약속드렸어요. 더 이상 편견과 오해가 퍼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국제포럼 참가가 아니라 제 인생관을 바꾼 경험이었습니다. 보스턴에 도착해서 대학교로 돌아왔을 때 저는 바로 국제관계학과 동기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정말 한국의 군대가 그렇게 첨단화되어 있다고? 제 룸메이트인 사라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나는 한국 남자들이 그냥 총 들고 훈련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달랐어. 한국의 병역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 중 하나야. 저는 친구들에게 제가 체험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교육, 드론 기술 개발, 인공지능 연구 등 한국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적인 활동들을 말이죠. 친구들은 모두 깜짝 놀라워했습니다. 에밀리, 내가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구나. 국제관계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리포트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 저는 교수님의 제안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병역 제도의 혁신과 미래 지향적 가치라는 주제로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포트를 쓰면서 저는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병역 제도가 단순히 국방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한국의 병역 제도는 억압이 아닌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저는 리포트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들은 군복무를 통해 최첨단 기술을 배우고 동시에 자신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다. 리포트를 완성한 후 저는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제 발표를 들으러 오셨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제가 경험한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표면적인 정보만으로 다른 나라를 판단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발표 중에 저는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편견과 실제로 체험한 현실 사이의 차이를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은 모두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질문도 많이 해주었어요. 에밀리, 정말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진실을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날 밤 저는 김도윤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수님은 빠르게 답장을 보내주셨고 제 노력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김도윤 교수님께 긴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메일로는 제 진심을 다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손편지를 써서 제 마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김도윤 교수님께 저는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서울에서 배웠던 에밀리 월튼입니다. 교수님과의 만남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편지에서 제가 처음에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천리화의 말에 쉽게 휘둘렸던 제 모습과 그로 인해 한국을 잘못 판단했던 부끄러운 경험을 숨김없이 적었어요. 교수님, 저는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병역이라는 단어 뒤에 이런 놀라운 기술과 인내와 질서가 숨어 있었다니 정말 몰랐습니다. 미국에는 없는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어요. 편지를 쓰면서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젊은 장병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보았던 열정과 자부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특히 이준호 씨와 다른 장병들을 만났을 때 느꼈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편지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군복무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저는 또한 제가 미국에서 한국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학과 세미나 발표,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SNS를 통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고 있다고 말이죠. 교수님 덕분에 저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편견 없이 사실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과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의 가치를 배웠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대학원에서 한국학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과 미래의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적었어요. 언젠가 저도 교수님처럼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썼습니다. 편견과 오해 대신 이해와 존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국에 가는 길에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변화와 깨달음을 진심으로 전달할 수 있어서 기뻤거든요.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도윤 교수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에밀리 씨의 진심 어린 편지를 받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런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실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경험이 제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어요. 이제 저는 어떤 나라든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능력인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이해를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니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